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 지인 하나가 저에게 털어놨는데 결혼한 지 10년 넘은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잘 살던 부부였는데 말이죠. 처음엔 성격 차이라고 하더니 나중에 진짜 이유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바로 속궁합이 맞지 않아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경우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성격 차이가 45.2%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성격 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중 경제력 부족이나 성적인 문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가장 무난한 답변인 성격 차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커플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연결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모든 연인들이 궁금해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하는 그 주제. 바로 속궁합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살짝 얼굴이 붉어지거나 귀가 뜨거워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연애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모든 게 잘 맞는데 왜 자꾸 헤어짐을 반복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사랑하는데도 왜 몸이 거부감을 느낄까라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관계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요.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남성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요소에 집중해요. 크기, 지속시간, 기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충분히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한다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여성들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해요. 인터넷에서 본 기술들도 시도하고 시간도 충분히 들이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열려요. 마치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대로 다른 여성분의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서툴렀어요. 그런데 제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괜찮아? 아프지 않아? 라고 물어봐주는 모습에 마음이 녹았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성에게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감이 있는 어떻게요. 이게 바로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래요. 여성의 뇌에서 성적 흥분을 담당하는 부위는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와 매우 가깝게 위치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신체적 자극이 있어도 진정한 흥분 상태에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반면 남성의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이 성적 흥분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남성은 보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만 여성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진정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건 파트너가 자신을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 봐줄 때예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감정, 생각, 그날의 기분까지 모두 포함한 존재로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날이었대요. 남자친구가 그걸 알아차리고 오늘 힘들었구나.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며 그녀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식사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날이 우리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밤이었다고 했어요. 아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여성 심리의 핵심이에요. 만족은 침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것. 퇴근길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묻는 것. 그녀가 좋아하는 드라마 주인공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디테일이에요. 여성들은 정말 작은 것도 다 기억해요. 첫 데이트 때 뭘 먹었는지, 처음 손잡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기념일에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그리고 파트너가 이런 것들을 함께 기억해 줄 때 진짜 감동을 느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성이 진정으로 만족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과장된 반응을 기대하시는데, 실제는 좀 달라요. 오히려 더 본능적이고 자연스럽죠. 첫 번째 신호는 호흡의 변화예요. 진짜로 흥분하면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헐떡이기도 하죠. 이건 자율신경계가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연기로 내는 소리와 진짜 느낄 때 나오는 신음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는 근육의 긴장이에요. 특히 복부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때로는 경련처럼 떨리기도 해요. 발가락이 오그라들거나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이런 반응들은 극도의 쾌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에요. 세 번째는 피부 변화예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얼굴과 가슴 부위가 붉어지고 때로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해요. 특히 목덜미나 등 부분에 땀이 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이건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번째는 동공의 확대예요. 이건 정말 숨길 수 없는 반응인데 강한 흥분을 느끼면 동공이 평소보다 5배 이상까지 커져요. 그래서 눈빛이 몽롱해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다섯 번째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이에요. 골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꽉 쥐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요. 특히 파트너의 몸을 꽉 안으려고 하거나 손톱으로 등을 긁는 행동은 강한 쾌감의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반응들이 모두 나타나야만 만족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파트너의 평소 반응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 나누는 감정, 스킨십의 질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족감을 만드는 거죠. 사실 많은 커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실수를 해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일상에 치여서 감정적 교류를 소홀히 하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마음이 멀어지고 그게 고스란히 잠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강조하죠. 좋은 속궁합은 침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도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 퇴근 후에 고생했어 라고 안아주는 것. 이런 작은 스킨십과 관심이 쌓여서 밤의 열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세요. 하지만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 같은 솔직한 피드백이 두 사람의 만족도를 훨씬 높일 수 있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지세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숨소리가 거칠어지는지, 근육이 긴장하는지,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녀가 너무 좋아라고 할 때 갑자기 뭔가를 바꾸지 마세요. 그건 지금 이대로가 완벽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분위기 연출이에요. 여성은 오감 전체로 느끼는 존재예요. 은은한 조명, 좋아하는 향초, 부드러운 음악, 깨끗한 침구. 이 모든 것이 여성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향기는 정말 중요해요. 후각은 감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감각이거든요. 그녀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향의 캔들을 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시간도 중요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밤늦은 시간을 선호하시는데 사실 여성들은 피곤할 때보다는 에너지가 있을 때를 더 선호해요. 주말 오전이나 오후처럼 여유 있고 스트레스 없는 시간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리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여성의 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전이와 감정적 교감 없이는 진정한 만족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차이는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남성은 육체적으로 성적 자극에 의해 신체 반응이 일어나면
대체로 심리적으로도 흥분하는 반면 여성은 신체 반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흥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성의 만족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작품처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 후에 여성이 정말로 만족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숨길 수 없는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애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에서 자기 아로 바뀌는 것처럼요. 이건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졌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만족스러운 경험은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거든요. 두 번째는 스킨십이 늘어나요. 특히 손끝으로 상대방의 몸을 쓰다듬거나 손깍지를 끼고 싶어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죠. 이건 감각적인 교감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도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좋은 경험의 여운을 즐기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순간을 회상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았어가 아니라 아까 그때 진짜 좋았어. 그때 그 느낌 아직도 남아있어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이건 그 경험이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남성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물어보면 오히려 분위기가 깨져요. 배려는 하되 자신감 있게 리드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성은 남성의 확신 있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두 번째는 욕구의 빈도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간과하시죠. 한 사람은 매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큰 문제가 돼요. 특히 거절당하는 쪽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게 쌓이면 관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사귀기 시작할 때는 열심히 꾸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해요. 몸이 너무 변하거나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매너가 없어지면 상대방의 욕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어요. 결혼 15년 차인데도 여전히 신혼부부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죠. 비결을 물어보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직도 서로를 연인으로 대해요. 남편이 퇴근하면 저는 립스틱을 바르고 남편은 향수를 뿌려요. 작은 노력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서로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속궁합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거예요. 20대에 좋았던 것이 30대에는 다를 수 있고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다를 수 있어요.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준, 건강 상태 등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의 변화를 인지하며 새롭게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요즘 뭐가 좋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죠. 플라톤은 원래 인간은 하나였는데 신이 둘로 나누어 놓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맨다고 했어요. 어쩌면 속궁합이 맞는다는 건 그 오래된 반쪽을 찾았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몸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부럽죠. 하지만 대부분의 커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춰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처음부터 맞았던 커플들 못지않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함께 맞춰가며 성장한 커플이 더 단단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노력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요. 중요한 건 타고난 궁합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과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예요. 속궁합이 좋다는 건 단순히 잠자리가 만족스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두 사람이 가장 벌거벗은 순간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몸과 마음을 모두 열고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속궁합이 맞는 관계예요. 반대로 우리는 정말 잘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공통점은 여전히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뭘 하면 더 기뻐할까? 어떤 새로운 걸 시도해 볼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스킨십을 일상화해요. 꼭 특별한 스킨십이 아니어도 돼요. 지나가면서 어깨를 쓰다듬거나, 앉아있을 때 손을 잡거나, 자기 전에 안아주거나, 이런 작은 접촉들이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은 놀라우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좋은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서적 유대를 깊게 만들고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해요. 반대로 사랑이 있다면 서툴고 어색해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속궁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을 담아 전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최고의 속궁합은 최고의 기술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완벽한 속궁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은 늘 진화해요. 처음 설렘이 편안함으로, 편안함이 깊은 신뢰로, 신뢰가 영원한 동반자 의식으로 변해가죠. 그 과정에서 속궁합도 함께 진화해요. 그러니 현재에 만족하지도 실망하지도 마세요. 계속해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 돼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노력이 더욱 중요해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들이 많은데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포옹이나 팔짱 같은 가벼운 접촉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10초간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잘 잤어요? 하고 인사를 건네거나 각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10초간 포옹을 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서 너무 익숙한 가족이 되다 보니 사랑으로 시작했건만 현실에 부대끼면서 애정은 퇴색되고 의무감만 남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 애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어요. 강한 회사는 회의 시간이 짧다의 저자는 듣기 능력은 읽기나 쓰기보다 3배 정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가슴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파악해내는 것. 그게 진짜 경청이에요. 그리고 부부는 늙는 시기도 체중 감소도 닮는다고 하듯이 서로의 변화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배우자와 함께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세요. 결혼 사진, 자녀들의 돌사진, 가족 사진 등을 꺼내놓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과 감정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 감정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여자 마음 읽기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